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준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진 찍다가 사진하고 관련 있는 타임랩스 일을 하게 됐고, 이게 일반 카메라로 찍는, 영상 카메라로 찍는 영상보다 화질이 좋은, 그러니까 선명하고 색감도 좋은 이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일을 주시는 의뢰하시는 광고주가 뭐 국내 TV를 만드는 가전사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더 프리미엄 TV나 더 큰 고화소의 영상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타임랩스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고해상도 드론 영상 아니면 이런 특수 촬영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번에 EOS R5를 구매를 하면서 요 기능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8K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아니다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캐논의 마케팅 포인트는 8K였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8K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방구석 회계사 아마추어니까 잘 몰라서 좀 견문을 높여보고자,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 뭐 방송국이나 기업들한테 8K로 촬영을 해서 납품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8K로 촬영한 그 제목이 혹시 뭐였죠? 숨이 맞나요? 네네네. 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하나 촬영을 했습니다. 그 혹시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숨 한 다음에 언더바 치면 네. 채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결과물을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현업에서 8K로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을 모셔보고 8K 기능에 대해서, 또 EOS R5의 그 어떤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기기 리뷰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뭔가 싶겠지만은,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날씨 좀 좋아지고 요 CF 익스프레스 카드 오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테스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저도 그렇고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8K에 대해서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현업에서 실제로 8K로 촬영해서 납품하는 환경이 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 8K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반문을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현업이나 아니면 프로분들 중에서도 8K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많고,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4K가 나왔을 때도 있었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4K가 나왔을 때도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죠. 네네 그랬고, 실제로 그 프로분들 중에는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게 됐어요. 4K 때 4K랑 HD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걸 섞어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하는가, 또 반대로 HD로 찍어놓고 4K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알아채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사실은 그걸 구분한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물거나 아니면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8K냐 4K냐 HD냐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거나 거기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이에요, 그게. 네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8K라는 해상도가 나오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청각 환경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 논문이나 이렇게 그 영상을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테스트를 다 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 우리가 보는 보통 거실 환경보다 더 넓은 거실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 뭐 1.8m에서 2.몇 m 사이에서 시청을 할 때 뭐 105인치, 85인치에서 105인치 이상의 크기가 돼야만 그 8K를 그 해상력을 인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보통 그런 환경을 유지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그게 사람의 시력이나 뭐 이런 게 관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자면 사실은 8K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납품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네, 네. 요청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TV 뭐 퀄리티 데모라고 해서 네. 그 TV를 돋보이게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과정이에요. 뭐 이렇게 하이마트 가면은 네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네네네. 영상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이 돌아간다거나 음식 하는 영상이 네. 돌아간다거나 뭐 이러는 건데, 그런 영상들은 되게 특이하게 가까이 보셔서 보더라도 해상력이 뭐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화면 전체가 되게 다 선명하게 찍는 경향이 있어요. 펜포커스를 그렇죠. 맞춰서.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가 돼서 우리 TV는 구석구석 다 선명하다, 우리 TV로 볼 때는 영상이 더 돋보인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의 화질로 가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화질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작업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하는 순간부터 현실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촬영단에서 그게 마이너스로 깎여 나갈 수도 있고, 저장하는 비트레이트가 못 따라줘서 그 깎여 나갈 수도 있고,
그걸 후반 작업하면서 깎여 나갈 수도 있고, 그쵸. 예, 그거를 또 TV에서 틀 수 있도록 거기 TV에 맞는 코덱으로 인코딩하면서 깎여 나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화질 좋은 걸 해서 TV로 가장 좋은 화질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서는 사실은 산업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산업에 맞는 영상이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분야가 사실은 있는 거고, 그런 분야에 맞춰서 저는 일을 해서 뭐 그게 현업으로서 일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하냐는 또 다른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보람도 느끼고 행복해지는데 8K로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 되게 힘 빠지는 얘기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개념으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영상 카메라로 뭘 계속 찍었어 그동안. 네. 근데 우리 SD 나올 때 720p 나올 때 HD가 나오니까 이거 화질이 안 좋으니까 HD 또 찍어야 돼, 찍었던 거를. 그리고 뭐 4K가 나오니까 4K로 또 찍어야 돼, 8K로 나오니까 8K로 또 찍어야 돼,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예전 SD 자료를 보면 생태가 파괴돼서 찍을 수 없는 환경인데 SD로 찍어놨어. 그럼 그걸 볼 때 아 되게 안타깝다. 그리고 어떤 멸종위기 동물을 찍어놨는데 그 SD로 찍어놔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좀 네. 과거에 촬영된 BBC 다큐멘터리 보면 아,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많이 좀 아쉽긴 하죠.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8K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디테일을 이미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화면으로 보는 무언가를 할 때 8K로 뭔가 영상을 담아놨다면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나중에도 남지 않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내가 뭔가 일생일대 뭔가를 이걸로 촬영을 해놨어. 그럼 나중에 야 이게 화질이 나쁘다거나 색심도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해서, 카메라의 기능이 부족해서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나지 않고, 지금부터는 나의 뭔가 영상 작업이나 작가로서의 뭔가 아카이빙을 내 작업을 해 나갈 때 이 정도 8K, 예를 들어서 R5의 8K 로우 영상이면 사실은 기계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없이 그걸 계속 내 작업을 10년이든 20년이든 그 퀄리티를 유지해서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그런 면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딱딱한가요? 아니요. 네. 준비된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약간 뒤에 나올 질문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아, 혼란스러우셨구나.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사실 iOS R5 출시되고 나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프로분들이 많이 의견을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제 게시를 해 주신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프로라고 하면은 영상을 프로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영상도 종류가 많고, 또 그 중에서는 어떤 프로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자기 분야, 한 분야만 좀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골고루 제너럴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작가분들마다 다 그 성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상당히 다양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요거 현업에서 못 쓴다. 이거 이렇게 현업에서 영상용으로 쓸 수 있는 바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좀 안 좋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판 때 저랑 같이 시도하셨다가 저는 성공했지만 작가님은 실패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구매를 시도하셨던 이유가 혹시 어떤 면에서 구매를 시도하셨던 건가요? 일단은 35mm 말하자면 RF 카메라에서 내부에서 로우 레코딩이 되는 8K 카메라는 유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콤팩트한 사이즈로 간단하게 8K를 로우 동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그 포지션 자체는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그걸 사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R5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드론 촬영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가볍게 해서 요 RF 렌즈나 뭐 간단한 EF 렌즈를 조그맣게 달아서 드론에 달아서 올리면 사실은 그 드론에 있어서 무게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1kg 차이가 그 드론의 비용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 비행 시간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또 그건 또 생각 못해요. 카메라가 들고 있는 짐벌에 대한 힘도 있는데, 이게 카메라 워킹도 사실은 가벼울수록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게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지만, 제가 쓰는 그 대형 짐벌에는, 그 대형 카메라에는, 대형 드론에는 이게 무게 중심이 잘 안 맞아서 버겨워해요. 이거 혹시 기종이 Gcam? Gcam F8이라고, 얘도 8K 로우는 안 되지만 8K 촬영이 되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올려서 썼는데, 이제 짐벌도 좀 힘들어 하니까 진동도 먹을 때도 있고, 그 카메라 워킹이 마음대로 자유롭지가 않아요. 35mm 올릴 때 예를 들어서 그 A7R4나 이런 걸 올렸을 때하고 얘를 올렸을 때하고 그 드론이
감당해야 될 그 크기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드론 같은 경우는 보통 25분 정도를 나르는데 보통 안전하게 한 10여 분을 나른다 치고 가서 앵글 잡고 레코딩하고 내려오고 레코딩을 끄고 뭐 이런 상황을 치면 사실은 그 15분이라는 레코딩은 어차피 배터리하고 다시 날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드론 입장에서는 그게 대안이 없어요. 8K 로우 되는 카메라들 중에 이걸 올릴 수 있는 카메라도 없고 8K 만약에 로우가 된다면 이제 레드 카메라 올려야 되는데 네. 레드 카메라 이것저것 세팅해서 올리면 잘못하면 억 단위 돼요. 그쵸. 4, 5천 뭐 이렇게 해서 억 단위가 되는데 렌즈까지 그거에 대한 리스크와 요 예를 들어서 세팅을 다 했을 때 한 7, 800만 원짜리 세팅을 해서 리스크와 그거는 사실은 그 기회비용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지금 자연 다큐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베테랑이에요. 네네. 3, 40년 그 일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알파5가 나왔으니까 사고 싶다. 근데 그분 예를 들어서 생태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촬영하시고 뭐 이러는 영상 감독님인데 네네. 그 말씀 드렸어요. 이거 발열이 돼서 15분 이상 못 찍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니 뭐 15분 이상 찍을 일이 있나?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 촬영하시는 영역에서. 예. 자연다큐에서 뭐 중요한 순간에 좀 눌러놓고 기다렸다 하는 건 있지만 네. 한 테이크를 15분 이상 갈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을 찍어왔지만 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현업으로 살고 몇십 년 살고 그걸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카메라를 사는데 망설임이 있어? 없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드론 올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얘가 가진 장점들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냥 촬영하려면 사실 여기다가 모니터도 달아야 되고 뭐 그쵸. 메모리나 뭐 리그나 배터리나 뭐 이런 거 하면 이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주렁주렁 매달리죠. 예. 근데 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 그리고 이게 8K 로우 촬영이 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촬영도 촬영이지만 얼마나 좋은 화질로 담아낼 수 있는가인데 네. 그게 그 엄청나게 고속 메모리가 들어가서 내부 레코딩이 된다는 게 사실 뭐 엄청난 거죠. 그거를 쓰냐 못 쓰냐 그게 쓸만한 거냐 쓰지 못할 만한 거냐는 사실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거를 누가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숨겨서 만약에 팔아서 그게 발견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처럼 모든 게 다 오픈된 상황에서 야 이거는 장점이야. 근데 이런 단점이 있대. 근데 그거를 사는 거는 사실은 R5 뿐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카메라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제 생각에도 물건은 물건이고 그 물건 스펙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은 유저가 개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프로분들끼리 말이 다르니까 네, 또 이제 네, 실제로 8K 영상을 납품하시는 작가님 한번 의견이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네. 그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네.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코덱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거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덱이란 거를 뭐 뭐 H265니 뭐 맞아요.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게 우리가 찍었지만 사실 그거를 회선을 통해서 누군가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전파를 타던 와이어를 타던 누군가에게 딜리버리가 되려면 이거를 최대한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카메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그 내부 레코딩이 아주 빠른 속도로 고속 메모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서는 최대한의 용량으로 그냥 여기 넣어버리면 되지만 네. 그거를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이 큰 예를 들어서 뭐 1TB짜리 고속 메모리를 넣어서 내가 이걸 1시간을 찍었어. 근데 그 1TB라는 용량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화질을 보려면 랜선으로 그 1TB를 받아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불가능하죠. 그거. 예.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압축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색 보정이나 이런 것들 모든 걸 완성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 좋을 만큼의 화질을 떨어뜨리면서 최대한의 그 화질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거를 이게 압축 코덱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보통 H264나 H265나 그것이 이제 그 확장되는 MP4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네네. 네, 그런 식인데 8K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압축을 엄청 해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놔야 보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으로는 절대 못 올라갈 용량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네. 테스트한다고 한 15초 정도 촬영을 했는데 네. 걔가 벌써 1기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해서 보통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다른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마음 먹고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겠다. 그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8K 영상을 H265로 조금만 코덱을 그 압축률을 높게 해서 용량을 좀 많게 해서 좀 고화질로 뽑으면 그 유튜브 한계가 128기가거나 네. 10시간 밑에, 그러니까 10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고 128기가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128기가를 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을 넘는 영상을 8K로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은 제가 보니까 뭐 비트레이트를 낮추면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 화질이 떨어지니까 4K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까지가 리밋이고 8K 영상 올리는 거는 현재 딜리버리를 해서 볼 수 있는 환경도 유튜브가 유일하고, 또 그렇게 8K를 인코딩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압축률로 이걸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팅 파워가 엄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도 사실은 뭐 그냥 내가 편집을 해서 집에 볼 용도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리는 그 자원도 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좀 뭐 핸들링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얘는 네. 265로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펌업이 예고되어 있다고는 하셨는데 네네. 현재로서는 265로 되고 네. R5는 264로 되잖아요. 얘는 뭐 로우 촬영이 되니까 사실은 그쵸. 네, 그 필요가 선택할 없구나. 수가 있는 건데 선택할 수가 있구나. 네.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고속 메모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메모리 속도가 따라줘야지 로우의 그런 그 엄청난 용량을 다 그냥 생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최대한 압축을 해서 네, 그래서 밖에 안 넣었던 거죠. 네. 예, 예. 사실 작업하는 거는 압축될수록 더 많은 프로세서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흔히들 지난번에도 잠깐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올 I라는 게 네. 사실은 가장 원시적인 네네. 방법이잖아요. 네네. 올 I가 처음에 나왔다가 걔가 용량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네네. 얘를 압축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컴퓨터가 좀 성능이 올라오니까 네. 개인 레벨에서도 이제 올 I를 좀 만질 수 있는 단계가 된 건데, 압축이 많이 됐던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원하시는 작업을 하려면은 네. 얘를 다시 프로 헤쳐가지고 네네네.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또 압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드신 면이 있어서 네네. 처음부터 로우 촬영이 된다는 게 그런 네. 그런 이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라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말하자면 시스템 중에 가장 좋은 세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8K 편집을 하려고 그 요즘 나오는 64코어 128스레드짜리 네. 3990X AMD 시스템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빠른 M.2 SATA로 뭐 그 스토리지도 가장 빠르게 세팅을 해놓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8K 핸들링이 하려면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에서 그걸 생으로 그냥 바로 올려서 타임라인 얹어서 컷 편집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나 컴퓨터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무조건 한번 가져와서 얘를 편집할 수 있는 편한 상태로 작은 파일로 내려서 프록시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프록시라고 네, 하죠. 프록시로 내려서 그걸 갖고 편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인코딩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뭐 그냥 할 수는 없고, 그 인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 컴퓨터에다가 야 이걸 편집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스토리지에다 넣어두어. 네. 그러면 얘가 그거를 그러면 너 좀 기다려, 내가 너 편집할 수 있게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 그 시간이 네. 컴퓨터가 좋으면 좀 덜 기다려도 되는 거고, 근데 컴퓨터가 나쁘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네.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다면 네. 한 대를 인코딩 할 동안 다른 걸 쓸 수가 없으니 그렇죠. 여기다가 해놓고 이제 인제스트를 걸어놓고 프록시가 빠져나올 동안 다른 컴퓨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에너지가 쓰여지는 건데, 사실은 내가 하는 거는 데이터만 옮겨두고 그냥 다른 일을 봐버리면 돼. 그러면 얘는 뭐 하루든 이틀이든 가면 나중에 그게 내가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 그러면 프록시가 다 뽑힌 다음에 또 편집한 다음에 인코딩 걸어. 그리고 이제 나는 또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내 일을 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컴퓨터를 막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걸 빨리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그 HD에서 뭘로 넘어가 4K로 넘어가 4K, 8K로 넘어갈 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좋은 걸 사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대두됐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사진을 100장씩 올렸었어요. 10년 전에. 네. 그랬더니 다른 사람 컴퓨터 멈춘다고 막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때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 로딩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보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죠. 막 클릭하기 전에 주의하라고 제목에 써놓는 경우. 예, 예, 예. 네. 그게 컴퓨터가 누군가 좋은 사람은 그걸 봤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모바일로도 뭐 몇백 장의 스크롤이 되는 거를 다 보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못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고 쓰지 않고서 저 포도는 쉴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해는 못했는데 네. 방금 무시무시한 말이 지나갔거든요. 막 하루나 이틀 뒤라고. 1시간, 2시간 뒤에 되는 게 아니라 프록시 뽑으려면 막 하루나 이틀. 네. 아, 되게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하긴 제가 제 아이맥에서 8K IPV 파이널 컷에 올려놓고 네. 재생을 시켜보니까 네. 한 13프레임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재생을 시켜놓으면 이제 한 프레임씩 멈추지 못하고 한 12, 13프레임 단위로 보여줘가지고 1초가 막 3프레임으로 재생되고 네. 그리고 이제 편집하기는 상당히 생으로 편집하기는 곤란하겠다 싶긴 했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잠깐만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얘가 발열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발열 문제라는 게 그 아까 그분 말씀하신 대로 한 뭐 15분 이상, 20분 이상 촬영 못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얘가 짧게 끊어 치다가도 한번 발열 경고가 뜨면은 사람마다 말은 좀 다르지만 보통 2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이제 다음 촬영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에서 사용하실 때 곤란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작업 환경에 따라 사실은 다 다르실 거고 문제 해결을 찾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그걸 하진 않지만 뮤직비디오 감독이야. 근데 이거를 테이크를 길게 하거나 아니면 짧게 여러 번을 가야 되는데 힘들어. 그러면 저라면 사실은 레드를 올리는 그 무게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를 올리는 무게랑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격도 얘 열대 살 가격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뭐 예비 바디를 2-3개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력이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렇게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속도 1000이 넘어가는 1000MB가 넘어가는 메모리가 속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2 사타나 뭐 이런 굉장한 고속 메모리들란 말이에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PC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M.2를 사서 써보시면은 쿨링이 잘 안 되면 속도가 엄청 떨어져 버려요. 맞아요. 페이스북에 쓰신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태생적 특성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M.2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써보세요. 다들 쓰게 될 거예요. 점점 기술이 올라가니까. 밖에 이렇게 외부로 노출해서 방열판을 붙여가지고 노트북에 쓰게 하는 이제 말하자면 포터블 하드로도 M.2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고속으로 갈수록 발열이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다가 뭐라고 하죠? 에러가 나서 멈춘다거나. 근데 뭐 뻗는다고 그러죠. 걔 때문에 뻗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막 제조사에 야 이렇게 뻗게 만드는 포터블 하드를 만드는 경우가 어딨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액세서리들 그런 게 나와요. 오죽하면 그 외부에 나와 있는 메모리에 방열판을 덮고도 거기에 펜을 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포터블 M.2에 펜을 달았더니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속 메모리를 안에 넣어놓고 계속 쓰면서 이게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란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약간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사실 저희는 그 전까지는 SD 카드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촬영을 해왔잖아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메모리가 필요되는 사양에서 작업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감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약간 그게 좀 감이 있으신 프로분들은 조금 이 발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너그러우신 측면이 있는 게 그동안 경험해온 감이 있고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는 이걸 처음 겪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사실은 뭐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지만 사실은 이 내부 고속 메모리를 넣어주지 않는 데에 대한 목마름이 엄청 컸어요. 그게 한 10년쯤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제 타임랩스를 찍다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뭐 1초에 한 장, 뭐 3초에 한 장 이런 걸 타임랩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속 연사를 써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초당 5장, 초당 7장, 초당 15장.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로우 촬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기존에 쓰던 초당 5연사 되던 그 바디를 팔았어요. 왜냐면 이런 바디를 쓰면 초당 30장으로 연사가 로우 파일로 되는 거니까 그거에 이제 사라졌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전에는 이렇게 고속 메모리를 넣어주는 카메라가 없었어. 왜냐면 이게 넣어주면 위에 그 비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고급 라인들을 라인이 다 죽어요.
메모리는 개발된 지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고속 메모리들을 카메라들 일반 라인에는 넣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 SD 카드 UHS-2까지 올라온 게 전부. 그렇죠. 그리고 모 회사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부 레코딩 속도가 2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낮은 속도로 돌아가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다 활용할 그 300 최대가 제가 알기로 300인가 그런데 네. 그걸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야 이런 서드 파티도 아니고 메인 업체에서 자기네 라인들도 문제가 생길 텐데 고속 메모리를 안에 넣어줘 버린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완전 쾌재를 부르고 이거는 틀을 깬 새로운 장르가 생긴 그런 느낌일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게 만약에 발열 때문에 그렇게 못 써 그런 걸 알더라도 저는 무조건 살 바디였던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고속 메모리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가 장비가 필요했는데 네네네. 지금 이 장비는 비록 발열 문제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안에서 내가 솔루션을 어떻게 그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기기를 좀 더 추가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현장에서 좀 조절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결을 보면은 게 그걸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그럼요.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8K 작업을 사실 얘 없이도 계속 해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그 길게 말씀해 주신 워크 프로세서가 네. 그 문외 한인 제가 듣기에는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네. 장비 다 구성하고 네. 프록시 뽑는데 막 하루 넘게 네네. 걸리고 네네. 돈도 많이 들고 네네. 예산적으로도 비용도 많이 발생할 테고 네. 하시는 과정에서 힘드신 것도 있고 네. 지난번에 출품하실 때 여러 번 뻑이 나가지고 네. 그 고통스러운 거 제가 그 생중계된 거 봤거든요.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K로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네. 뭔지 고객사가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네. 작가님이 뭔가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어서 거기 뜻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일단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 송강호 선생님의 명언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 카메라 출시 나오자마자 샀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남들 다 하는 거는 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개념이 좀 있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온 거를 보면 그걸 꼭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랑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올 초에 봤던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실은 아이슬란드를 내 차 타고 넘어가서 엄청 찍어오려고 했던 마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프로덕션들이 쓰는 8K 카메라, 이 카메라 나오기 전에 이제는 대중화가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은 사실 한번 제가 놓쳤어요. 알파5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8K로 먼저 선점하고 싶었던 그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전에 8K 영상을 만들던 업체들은 굉장한 프로덕션들이었어요. 굉장한 그 광고주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굉장히 퀄리티 높은 최고의 영상을 8K로만 찍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8K 컨텐츠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워낙 그 공급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네. 제작비도 비쌀 뿐더러 그걸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그걸 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별로 좋지 않아. 네. 근데 이제 그 인더스트리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산업은 발전을 계속 해가면서 TV는 커졌고 8K TV는 많이 팔렸고 앞으로는 더 팔릴 거고 분명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일반인들이 8K TV를 샀지만 8K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은 나라들은 유튜브에 8K를 올려놓으면 그거를 8K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TV를 산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야. 근데 야 8K TV를 샀는데 TV 안에 넣어준 몇 개의 영상 아니면 걔네가 준 뭔가 번들 뭐 이런 데이터 이런 걸로 8K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8K를 난 영상을 보고 싶은데 없어. 근데 업스케일을 시켜준대.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8K를 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8K 채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8K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렇게 아카이빙 됐을 때 야 거기 가면 좀 괜찮은 8K 영상이 있던데 그거를 이제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먼저 선점을 하면 사실은 전 세계인이 볼만한 컨텐츠를 만들면 그걸로도 하나의 사업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걸 본 거죠. 아직은 니즈가 볼륨이 크진 않지만 네네. 분명히 존재하니까 네. 그 먼저 이렇게 선점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8K 영상이 대중화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블로그에 사진 100장 올려서 욕먹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게 어느 순간 시대 앞으로 온 것처럼 8K 영상을 올려놨을 때 그거 영상 좀 괜찮은 8K 영상이 어디 가면 있어. 그래서 거기 구독자가 늘고
저는 거기서 그 비용이 나오면 8K 영상을 계속하는 채널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업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계에서의 니즈도 사실은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사실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죠, 이미. 네. 사실은 제가 준비한 다음 질문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네.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나 제 블로그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이 네. 취향이나 어떤 성향 자체가 네, 네. 해상도 높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라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평소에는 네. 이 그 고화소 카메라도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 않고 네. 제가 몇 달 전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9년 말이나 뭐 2020년 초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4K TV는 판매된 지가 좀 됐지만 네. 이거를 이제 시청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4K도 지금까지 사실은 잘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8K라는 게 현재로서는 이렇게 소스로서는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촬영을 해가지고 네네네. 뭐 4K나 HD로 출력을 할 때 네. 뭐 크롭을 해서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에서 네. 무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촬영자가 잘만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롭게 촬영하면 여러 가지 푸티지를 네, 만들 네,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시청하는 건 좀 별개 얘기인데 네. 그 제 영상 취지가 뭐였냐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그 4K 영상 보는 게 거의 힘들었다. 지상파 방송은 뭐 케이블 TV 포기해야 되니까 그 지상파만 수신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네, 네. 또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라든지 네. 유튜브 같은 건데 사실은 넷플릭스 가입자 대비해가지고 모바일로 보는 사람 빼고 네. TV 보는 사람 중에 UHD TV 산 사람의 비중을 따지고 보면 몇 명 안 되거든요. 네네. 다만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와서야 약간 4K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시청으로서 네. 촬영 소스가 아니라 네. 근데 8K라는 게 사실 지금 제품은 좀 나오기 시작은 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시청하는 용도로 보기에는 좀 아직 먼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게 이제 좀 대중화되는 거. 그러니까 시청으로서 대중화되는 게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물론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죠. 알 네. 수는 없고 이게 일단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초고속 인터넷 쓰고 뭐 보통 기가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8K 영상이 끊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재생이 되거든요. 유튜브로 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한국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잘 되는 나라에서는 일단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리고 그거를 뭐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내려서 받아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일단 가능은 한 상황이고 지금 보면 TV에 바로 랜선이 꼽혀서 TV에서 유튜브를 바로 볼 수 있게 이제 프리미엄 TV들이 나오게 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TV 가격이 내려가서 뭐 8K TV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나다가 다 거실에 큰 8K TV가 걸려 있다면 인터넷 인프라도 다 돼 있다면 굳이 그거를 8K로 안 볼 이유는 없는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5G가 넘어가는 순간에 모바일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이어리스로도,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으로 그게 되면 사실은 그 세상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준비했었던 질문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끝나기 전에 강조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은 건 어디까지는 이제 조준 작가님이 실제로 8K를 촬영하고 납품하고 계신 작가님의 의견을 들어본 것 뿐이었고요. 프로 작가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르고 하시는 영역이 다른데 이제 작가님이 작업하고 계신 환경에서의 이야기였으니까 이게 뭐 절대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그 이제 악플 같은 것도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혹시 악플 달리면 지워주시나요? 아니요, 저 가급적이면은 네. 가끔 이제 너무 심한 반말이나 네네네. 이렇게 뭐 욕설이 아니고서 가급적이면 이제 내버려 두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면 약간 실드를 치자면, 예, 맞습니다.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라고 뭔가를 정리를 하고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또 워낙 이 촬영에 관련된 일들이 많잖아요, 분야가. 그렇죠. 분야가 매우 다양하죠. 네네. 이거는 조준이라는 사람이 시야로 본 그 부분, 제가 뭐라고 다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본 부분만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뭐 그렇다 정도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방구석 회계사가 함부로 이렇게 뵐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인간이고 저도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네.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고요. 특별한 거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게 필요해서 산 사람이고 네. 또 얘보다 고속 촬영되는 카메라가 나오면 그 고속 촬영에 대한 목마름도 있단 말이에요. 8K인데 고속 촬영이 되는 카메라가 아직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목마름이 해결되는 카메라가 나오면 그걸로 뭔가 영상을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찍어. 그러면 사실은 업계에서는 대안이 없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8K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40p 되는 카메라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8K 고속 촬영이 된 게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제가 또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저에게는 필요 있다. 굉장히 잘 나온 카메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에 올리기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카메라다. 이런 것처럼 자기 용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서 그렇게 쓰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한테 꼭 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구독과 있었다면, 좋아요. 네. 그렇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